지금부터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부터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알아야 되고 회귀식이 나오기까지의 어떠한 옵션들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회귀 분석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게 됩니다. 회귀식을 추정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종속변수가 1개, 독립변수가 1개인 식은 단순 회귀 분석이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는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단순 회귀 분석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모두 구간 척도나 비율 척도 이상이어야지만이 회귀 분석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독립변수가 명목 척도 수준으로 측정된 변수인 경우에는 더미 변수를 사용해서 범주형 변수로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회귀 분석이나 다중 회귀 분석을 실행했는데도 모형이 적합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에는 다항 회귀를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항 회귀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가 2차 함수 이상인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이 다항 회귀입니다. 다항 회귀는 곡선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회귀 모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있어서는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잔차가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가진다는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다 통계 프로그램에서 옵션을 선택을 함으로써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앞서서 실행한 상관 분석에서 A 변수가 늘어남에 따라 B 변수가 늘어나는 등의 일정한 규칙을 찾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두 변수 사이에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회귀 분석을 실행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회귀식은 아래 보이는 것처럼 종속 변수는 절편 플러스 기울기 그리고 변수 1 플러스 오차의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y는 종속 변수의 i번째 관찰값이 되고요. 변수 1은 독립 변수 i의 관찰값이 됩니다. 절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귀식을 실행을 해서 추정해야 될 모수입니다. 기울기 또한 추정해야 될 모수입니다. 표본에 있어서 회귀식을 구할 때는 오차항에 대한 가정이 성립해야지만이 회귀식이 성립이 됩니다. 오차항의 평균이 0이고 오차항의 분산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 가정이 성립될 경우에만 이 회귀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독립 변수는 하나인데 그 각각의 값에 대해서
종속 변수 y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포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규 분포 하나의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y는 ax 플러스 bx라는 형태의 단순 회귀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명은 선형 회귀 모형에서 독립변수 한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값이 오차항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잔차라는 표현, 오차라는 표현, 편차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잔차라는 표현은 표본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잔차는 예측값과 관측값 사이의 차이고요. 오차는 관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입니다. 자, 편차는 관측값과 평균과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잔차와 오차라는 거는 둘 다 에러라는 걸 나타내는 거는 마찬가지이지만 잔차는 표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오차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오차항의 가정이 성립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표본의 회귀식은 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y의 추정된 값, 종속 변수의 추정된 값의 절편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해당하는 독립 변수로 회귀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회귀식은 그 표본의 회귀식을 결정하는 그림은 지금 보시는 화면의 그림과 같습니다. 예측하는 선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이 될 수도 있고 가운데 선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가에 따라서 회귀선이 결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잔차를 가장 작게 해줄 수 있는 절편과 이 기울기가 그 회귀식이 됩니다. 먼저 이 왼쪽의 선을 보면 잔차의 합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대하게 예측을 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가운데 선 같은 경우에는 잔차의 합이 0이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선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선은 잔차의 합이 0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하게 예측을 한 선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잔차의 합이 0인 가운데 있는 선이 가장 적정한 회귀식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잔차라는 것은 이 선과 각 데이터 값 간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작게 해주는 방법으로 회귀식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잔차의 합을 작게 구하는 것으로 회귀식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 후에는 잔차의 절대값을 가지고 잔차의 절대값을 작게 해서 그 식을 회귀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사용하고 있는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회귀식을 구하는 방법이 개발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들에서는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세 번째에 설명드린 그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회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값과 예측한 값의 차이,
하나의 제곱의 합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회기식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y의 이 자승 표시 같은 경우에는 회기식을 추정한 식이기 때문에 y 플러스 ax bi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a와 b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편미분한 각각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회기계수와 절편의 식이 유도가 됩니다.